네, 안녕하세요. 제로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신발 리뷰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2024년에 구매해서 가장 즐겨 신었던 신발이 바로 미즈노의 네오비스타입니다. 카본 플레이트 없이도 되게 통통 튀는 그 반발력이 특징인 슈퍼 트레이너입니다. 이만큼 손이 자주 갔던 신발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신발을 제가 작년 8월쯤에 구매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거의 800km 가까이 신었는데 한 700km 지점대부터 약간 다리에 조금씩 무리가 오는 듯한 그런 잔잔한 데미지들이 쌓이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 신발이 조금은 부담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도 러닝화는 한 700에서 800km 사이에 교체해주는 게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AI한테도 물어보니까 데일리 러닝화들은 한 500에서 800km 정도 사이에 바꿔주는 게 좋다고 분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일리 러닝화로 신고 있는 신발이 이제 한번 바꿔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신발들을 좀 고민한 끝에 제가 고른 신발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아디다스 아디제로 에보 SL입니다. 제가 이 신발도 올해 8월 초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하는 오늘이 8월 30일인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제 거의 120km 정도 신었습니다. 짧게는 5km, 또 길게는 27km까지 이 신발을 신고 뛰어봤는데 제가 약 한 달간 이 신발을 신으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오늘 한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본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발의 컬러는 블랙 컬러입니다. 이 아디다스 아디제로 에보 SL이 되게 다양한 컬러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제가 블랙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블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209,000원입니다. 되게 괜찮은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아디다스가 좀 그래도 성능 관점에서나 또 가격적인 차원에서도 되게 합리적인 가격대에 설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카본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카본화들이 있지만 아디다스가 그래도 저는 카본화들 중에서는 그래도 되게 괜찮은 가격대에 설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스택 하이트입니다. 힐풋 같은 경우에는 39mm, 그리고 포어풋 같은 경우에는 32mm로 오프셋은 7mm 되겠습니다. 7mm 정도면은 얘가 딱 보시기에도 막 이렇게 플랫한 느낌도 아니고, 그리고 엄청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도 아니고 딱 적당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기존에 신던 미즈노 네오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스택 하이트가 살짝 더 높은 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실제로도 이제 힐풋이 44.5mm고 이제 포어풋이 36.5로 드롭이 한 8mm 정도 되는데 제가 신고 있는 지금 에보 SL보다 그냥 조금 스택 하이트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270을 구매를 했는데 공식 홈페이지에 260 기준으로 224g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집에 있는 저울로 재봤는데 제가 구매한 요 270 기준으로 223g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얘를 한 달 동안 신어서 한 1g 정도 마모가 됐던지 혹은 집에 있는 저울이 다른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오차범위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260, 한 270 사이즈는 무게가 한 223에서 224g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3g 정도면 되게 가벼운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가볍다의 기준이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신발들을 신어보니까 한 250g 미만이면은 이게 체감으로도 좀 느껴지고 딱 이렇게 들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달렸을 때 가볍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미드솔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미드솔인데, 이 미드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라는 이제 아디다스의 되게 좋은 폼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가 이번에 여기에 탑재된 거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해서 조금 더 경량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 가벼워진 폼이 탑재가 되었고, 얘는 데일리 러닝화로 카본 플레이트는 없는 형태로 이제 미드솔이 구성이 되어 있고,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폼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살짝 딱딱한 감이 있는 폼인데 이건 제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웃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창이라고도 하죠. 이 컨티넨털사, 여기 보시면은 컨티넨털사의 이제 고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의 되게 주요한 러닝화들은 이 컨티넨털사의 고무가 사용되고 있고, 제가 지금 100km
정도 넘게 이제 한 120km 가까이 신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특별한 마모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즈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 800km 신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밑창에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얘는 절대적으로 많이 신기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일단 100km 기준 요 아디다스 아디제로 에보 SL 같은 경우에는 마모감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퍼 부분인데요. 어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 메쉬는 조금 더 뭐랄까 폴리에스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네오비스타에 있는 메쉬는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인데 얘는 조금 더 짱짱한 감으로 감에 이제 메쉬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막 꺾이는 메쉬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충분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 지금 8월 가장 더웠던 8월에 신으면서도 특별히 발이 막 엄청 뜨거워진다 그런 느낌은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통기성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제가 이 신발을 신으면서 좀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이 쿠션감을 기반으로 한 탄성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신발의 쿠션은 좀 딱딱한 편이에요. 미즈노는 좀 되게, 미즈노 네오비스타가 워낙 통통 튀는 쿠션감이어가지고 제가 이 신발을 처음 신었을 때 조금 많이 어색했어요. 제가 이 신발을 구매하기 전에도 되게 리뷰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얘가 좀 쿠션이 딱딱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던 그 신발 가격대 레인지가 딱 네오비스타 2? 새로 나온 이제 미즈노 네오비스타 2 그리고 얘 정도에 이제 좀 이렇게 간추려지게 되었었는데, 네오비스타를 한번 신어봤고 또 요 신발에 대한 또 후기가 많이 보여가지고 이번엔 한번 얘를 선택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신발을 한 100km 정도 넘게 신어보니까 이 쿠션감이 좀 그래도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 쿠션이라는 게 조금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오비스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통통, 네, 이렇게 이런 신발이 이렇게 통통통 튀는 느낌으로 이렇게 반발력 그리고 속도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면은 요 아디다스 아디제로 에보 SL 같은 경우에는 요 신발이 땅에 닿을 때 이렇게 수축이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가 되면서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의도한 쿠션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되게 적응이 잘 돼가지고 잘 신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안정감입니다. 일단 이 스택 하이트 자체가 막 엄청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막 발목이 막 비틀린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네오비스타는 조금 신었을 때 조금 높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통통 튀는 감은 너무 좋은데, 특히 제가 한 700km, 800km 가까이 신으니까 언제부턴가 살짝 발목이 한 번씩 약간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을 했는데, 얘는 확실히 그 네오비스타보다는 스택하이트, 오프셋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들었고, 또 이 아웃솔이 또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컨티넨탈 러버를 사용했다는 것도 특징이겠지만, 네오비스타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오비스타 1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미드솔 부분, 아웃솔 부분에 여기 중간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면에 닿는 면적이 얘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신발의 안정감이 조금 더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아디다스가 그 작년에 이제 디자인을 싹 한번 갈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처음 선보였던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던 신발이 바로 이제 사악한 가격의 아디다스 아디제로 프로 에보, 네, 그 신발 69만 9천 원짜리였나요? 네, 그 신발이 이제 처음 이 디자인 모티프를 탑재해서 출시가 되었고, 이제 그 뒤로 아디다스 아디제로 프로 4에도 탑재가 된 그런 디자인 모티프를 이 에보 S에도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볼드하면서도 되게 세련미가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이제 레이싱화들의 디자인 모티프를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그 스포티한 느낌도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바로 딱딱한 쿠션으로 오는 데미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조금 주의하셔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 신발 때문에 데미지가 오는 건지 아니면 제가 여기서 마일리지를 채우겠다고 좀 무리를 해서 그런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신발을 구매하기 전에도 좀 저와 같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신발의 쿠션감이 좀 딱딱해서 데미지가 온다, 다리가 아프다, 또 심한 경우에는 신스프린트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 딱딱한 쿠션감이 반발력을 주는 것도 있지만 충격 흡수는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은 것 같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 신발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은 제 영상 말고도 좀 다른 영상들도 많이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바로 이 설포인데요. 이 설포가 조금 연약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좀 소재가 막 좀 이렇게 흐물흐물 거리는 그런 소재여가지고, 그리고 좀 얘가 짧아요. 그래서 신발을 신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말려서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제가 신발을 꽉 조여가지고 신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더 말려 내려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사소한 거지만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발은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뛰어난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데일리 러닝화라고도 손색이 없고, 물론 대회 기록 단축을 위하신 분들이라면 카보나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라 데일리 러닝화로도 신고 대회 때도 신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신발로도 저는 충분히 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신발 말고도 사실 구매하고 싶었던 네오비스타 2도 있는데 여전히 걔도 아직 구매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가까운 미래에 구매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다음에 당장 앞두고 있는 춘천 마라톤 풀코스 때까지는 일단은 요 신발을 신고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